안녕하세요. 현미녹차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노래 하는 거 봤니? 무슨 티셔츠냐고요? 스케이트 앤 디스트로이어. 앨범 드럭스토어 발매하고 아주 길고 짧은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앨범 나오고 나서 앨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집에 잘 도착했고요. 광명에 왔습니다. 광명으로 돌아왔고 긴 일주일이 한 주가 끝이 났네요. 어차피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저도 드럭스토어 팬입니다. 엄청난 팬이고요. 주말 동안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번 주 상당히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음악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웬 저한테 비밀밥 못 드신다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만 공연 또 가고 싶어요. 갈게요. 갈 수 있을지도. 너 아직 집 아니야? 아직도 가는 중이야? 그래서 앨범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발매가 됐는데 그래도 이번 앨범에 대해서 혹시나 짐 옮기는 중이라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토요일 어제 부산을 가고 오늘 광주를 갔다 왔는데 좀 중복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들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조는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고요. 거기서 레퍼런스 모티브를 잡아서 만든 곡이고, 다른 인간 실격의 모티브입니다. 그 자기 파괴적인 어떤 감정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앨범 대주제가 뭐였나요? 앨범 대주제는 크게 보면은 조금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핍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작게 보면은
그냥 한 인간의 조금 다양한 면면들을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서사를 한번 풀어내보고 싶었고, 제 안에서도 항상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숨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은밀한 이야기들을 좀 밖으로 표출해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앨범 설명에 이제 뒤틀림을 안고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라는 문장을 적었었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우리 모두는 어떤 한 부분은 다 이렇게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모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일단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듯 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다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처들이 있고 결핍들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런 모난 어떤 모양들, 그리고 그런 모양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얽혀있는 이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더 크게 보면은 어떤 사회라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런 것들을 안고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담아내고 싶었던, 그리고 담아냈던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럭스토어라는 앨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지니 인터뷰에 제게 적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곡을 쓰고, 이게 작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한 12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12월쯤부터 해서 곡을 쓰고 이제 가사를 쓰고 하면서 그 당시에 뭔가 느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어요. 뭔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뭔가 진짜 멋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좋은 작품? 좋은 예술은 그런 모든 것들을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민낯을 내보였을 때 생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렇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곡을 이렇게 그냥 쓰고 가사를 쓸 때도 그냥 던져놓고 감정의 흐름에 맡겨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를 그냥 조금 멀리서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경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면서 저도 조금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을 평소에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조금 깨닫기도 하고, 내가 이런 면도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의외의 약간 발견들도 조금 하게 되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신기한 경험을 좀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앨범에 대한 애정이 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긴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뭔가 아름다워요. 제가 느끼기엔 이 앨범, 이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아름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또 네, 그렇습니다. 영어 팬이요, 까불지 마. 죄송한데 제가 제 자식들이거든요. 얘네는 제가 영어 팬이에요.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제 안에서 품고 있었던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사실 6번 트랙 제넥스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애정이 가장 많이 가는 곡이고, 이게 연극 같은 앨범이라고 조금 소개를 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는 막 분노에 찬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막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뭔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지다가 6번 트랙이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민낯이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를 했기도 했고, 솔직하게 그때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나 이렇게 생각해. 어떤 감정들에 이렇게 레이어에 쌓여서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나의 본심, 그 작자의 본심, 저의 본심인가요? 뭐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본심, 숨겨졌던 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 곡인 것 같아서 저는 제넥스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앨범에서 다른 곡들도 근데 좋아요. 다 좋아하지만 곡 순서에 의미 있어요. 네, 상당히 의미 있고요. 저도 제넥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좋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으니까 실제로.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 곡을. 이 앨범을 좋아하고, 곡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그 신경 써서 배치한 순서였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요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각자의 해석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지침, 가이드라인, 지도 정도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조 1번 트랙부터 조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번 트랙에 의도적으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조금 꼬아서 배치를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적인 어떤 테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적인 테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진 가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본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 그 곡의 본질은 사실은 결핍이에요. 결핍이고 공허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되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간의 섹슈얼한 어떤 그런 심상에 대한 곡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이전에 해왔었던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아니, 그거를 떠나서 이전에 써왔던 가사들, 해왔던 얘기들, 뭔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을 했을 때 그거를 뭔가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조금 띠고 있단 말이죠. 일본 그 요조가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이 내가 가진 전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조는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발악하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새벽이라 그런가 약간 흘러가는 대로 이상하게 3000% 빠지는 것 같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랑을 부정을 합니다. 사랑을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것들을 전부 부정을 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그 불쌍한 사람한테는 뭐가 남았느냐? 그냥 남은 건 분노, 악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밖에 남지 않겠죠. 그 사람한테 남은 건 이제 불만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이번 트랙 서울데이즈로 넘어가게 되는데 서울데이즈 음독을 조금 다들 헷갈려 하셔서 서울데이즈 13이라고 읽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3보다는 13으로 읽으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도시라는 테마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는 되게 이 사람한테는 무섭고 혐오스러운 공간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무섭고 혐오스러운 공간이어서 사람들은 각자 서로도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 사람들은 다 멍청이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삐딱한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다 미쳐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나를 몰아세우는 그런 도시에 대한 공포, 그게 그 곡의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그 곡 하나에서만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도시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라는 거는 인간 개개인의 어떤 연속적인 관계성이 중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 너, 너 이렇게 수많은 어떤 나와 너의 관계들이 한 군데 응집돼서 만들어진 게, 그거를 이제 표상으로 구현화시킨 게 도시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도시에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도시라는 것을 세우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도시에 역설적으로 먹혀서 뭔가 그 주체를, 분명히 그 주체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역전이 되고, 도시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개인, 나와 너와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들 그 안에서 부속으로서 주체성을 잃고서 생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그거에 대한 분노와 공포, 그게 그 곡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분노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번 트랙 암페타민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요. 3번 암페타민은 상당히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번 트랙에서 연장선상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 사람은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암페타민으로 이제 3번 트랙으로 넘어가서도 조금 더 그거에 확장된 분노와 확장된 어떤 염세와 확장된 그런 공허와 그런 허탈함과 다양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표출을 하게 되는데, 지난 앨범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답을 구했었던 이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암페타민을 줘, 그냥 피우고 죽어버리게,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암페타민도 곡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자기 파괴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되게 감정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그 곡 자체의 매력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암페타민의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썼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저는 그 가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뭔가 락스러운 곡이라고 생각해요. 가사조차도 제가 좋아했었던 그런 락스러운 가사, 이 음악의 포맷에서만, 이 정신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되게 매력적인 락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던 그 사람이 이제 4번 트랙 CA로 넘어가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분노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야기가 흐름이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2, 3, 4번은 다양한 분노와 공포의 심상을 조금 다양하게 조금 담아낸, 같은 테마에서 같은 테마? 같은 주제에서 다양한 소재로 펼쳐본 세 개의 트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트랙은 조금 더 본질적인 그냥 그 분노라는 감정 자체의 초점을 조금 더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곡도 제가 가사를 쓰면서 상당히 좀 놀라웠던 점은, 내 안에 원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었긴 했는데, 생각보다 억압이 많았었나? 나의 삶에.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나봐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곡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부카로를 썼어요. 하츠네 미쿠 사용했습니다. 하츠네 미쿠를 사용을 했는데, 예전부터 보카로 음악들은 항상 좋아했었고, 그래서 나의 음악에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게 그걸 이참에 딱 기회가 생겨서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싶어서 바로 플러그인을 결제를 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만들었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고,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는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하자면,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그런 분노들을 계속해서 표출하던 사람들. 근데 이 감정들을 그래서 세 트랙에 이어서 모두 소모를 하게 돼요. 그 분노들을 전부 다 비워내고 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몰려드는 거는 결국엔 그냥 공허와 허탈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밉고 내가 싫고. 저체온증이라는 테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랄까,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혀도 굳고 몸도 굳고 생각도 점점 무뎌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점점 나의 어떤 감각들이 무뎌지면서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이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그런 공포와 허탈감과 슬픔과 그런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사회의 탓을 하고 관계, 사람 탓을 하고 누군가 탓을 하다가 결국엔 탓할 사람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탓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내 탓으로.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엄청난 척을 하고 뭔가 있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I don't give a shit, 아무것든 난 신경 안 써, 난 다 필요 없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던, 난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던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런 걸 원하고 진실된 어떤 것들을 원했고, 그 미친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것들과의 이어짐을 원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고, 뭐 이런 약간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제넥스 6번 트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6번 트랙 제넥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되게 명료해요. 마지막 가사 한 줄이 그 곡의 전체를 그냥 압축해놨다고 봐도 무방한데, 마지막 가사 보시면 인생은 빛나고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는 드러난 흉터들을 감추고 모두 혼자라는 걸 말이야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그 트랙의 전부예요. 전부고 이 앨범의 전부입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앨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에요. 제넥스의 가사에서 조금 재밌는 점들은, 다양한 메타포가 등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해석 입맛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쇼라는 가상의 어떤 이름이에요. 이쇼라는 존재를 그냥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에서는 넌 내가 필요하잖아, 근데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떤 양가적인 감정, 사실은 누구보다 네가 필요하거든. 약간 그런 모순적인 인간의 태도,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어지러운 느낌이죠. 후렴 가사가 이게 뭔 소리야 싶고. 아무튼 그렇게 뭔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 거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앨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엔 그거였어요. 개인적인 초점을 맞추자면 자타의 구도에서 조금 더 자신을 보게 된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와 타, 이 두 가지 폼이 누구나 경험하는 주제잖아요.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인간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이해받는 것도 상당히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그렇듯 이해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뭔가 그런, 일본어 스나가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연결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뭔가 사람들과, 제가 대단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살았고, 이해받지 못한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거든요. 인간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와 타라고 두 개를 나눴을 때 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뭔가 타라는 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는 앨범도 아니에요. 이 앨범은 그냥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한풀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냥 감정, 그래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봐야겠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근데 그것보다 적합한 표현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되게 평소에 그냥 인간 남녀식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야기들, 제가 이 앨범이 되게 찡찡대는 앨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찡찡대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누군가한테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것도 나의 어떤 일면이기도 하니까. 약이나 병명을 차용하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이런 테마들이 이어졌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드럭스토어라는 주제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고, 아프다. 우리는 다 어디가 아프니까. 그렇게 좀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디가 아파. 너도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다 그렇네. 우리 모두가 아프네. 근데 어떻게든 잘 감추고 살아가는구나.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병명도 사용하게 되고, 약이나 어떤 그런 의학 용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재들도 찾아보게 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게 참 이번에 또 새삼 깨닫는 건, 음악이라는 거가 저는 사람을 되게 치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이번에 조금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를 그냥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업의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도 속에 있었던 응어리들,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면서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곡의 비하인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순서대로 하는 게 낫나요? 포스터 속 비닐형과 천사 중간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 친구는 이름이 없고요. 아까 말한 도시라는 소재로 표현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의 비하인드 순서대로 하죠. 요조, 인간 실격을 읽은 지 꽤나 지났는데도
제 안에는 꽤 강렬하게 경험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곡을 꼭 쓰고 싶었어요. 그 요조라는 제목을 먼저 정해놨었고, 이 요조라는 제목의 곡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요조라는 인간의 본질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을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이 사람의 동력은 뭐였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막 되게 하다가 저만의 요조로 다시 만들어내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은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되게 웃긴 놈이거든요, 그거. 한 번도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안 했어요, 타인을. 그냥 자기는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게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요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었고, 어떤 부분에선 저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곡을 꼭 만들고 싶어서. 온라인 약국이 떠요? 아, 그래요? 관련이 있는 걸로 할까요? 관련이 있는 걸로 하죠. 이제 그래서 곡을 쓰게 됐는데, 배치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성가대, 아니면 콰이어, 그 교회 음악, 종교 음악, 아니면 좀 뮤지컬, 오페라, 약간 요런 것들을 되게 했는데, 그런 거를 나의 음악에도 녹여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그 코러스 패드라고 해야 되나? 그 콰이어 중창단이 주는 어떤 임팩트가 저는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그런 코러스를 쌓아서 약간 합창의 모습처럼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칭 드럼을 얹게 되고, 베이스 라인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설계를 하면서 뭔가 그 꿈속에서 환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컬의 리버브나 딜레이도 과하게 걸고 약간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뒤에서는 갑자기 그런 전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곡이 가사가 상당히 저는 무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사라기보단 주제가 무거워서 곡 자체는 별로 무겁게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선 조금 더 댄서블한,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따다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단 이 기타 라인으로 가자, 이거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게 됐고, 그렇게 해서 파트 2 약간 좀 락앤롤 바이브가 나는 파트 2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위에다 그냥 기타를 만들어 놓고 뚱땅뚱땅 거리면서 멜로디 얹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사가 하나도 없었을 때 유일하게 있었던 가사가 그 후렴구에 있었던 Love is the all that I got, 뭐 약간 요 가사, 딱 그 부분만 있었는데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가져가야겠다 해서 만들게 됐고, 그 뒷부분에서는 한 번의 반전이 더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됐고,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나 본지, 그 뒤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뮤지컬적인 트랙들을 보면은 굉장히 변화구가 많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한 번의 변화를 더 주면서 자기
뭔가 표현을 조금 더, 감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만들다 보니 언클린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고, 되게 약간 쥐어 짜내는 듯이 으악 사랑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요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곡을 가져갔을 때 파트별로 나눠서 합주했어요. 파트 2 이만큼 맞췄어, 파트 3 맞추고 파트 1 맞춰, 자 이제 합쳐서 다시 한번 쭈르륵 해보고. 그쵸, 가사랑 대비되게 오히려 멜로디는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좀 신났으면 좋겠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곡을 가져가고 이게 우리가 이게 합주를 했는데, 이게 하면서 편곡을 다듬을 때 제가 마지막까지 녹음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파트 1에 코러스 패드가 들어가는 걸 멤버들한테 안 들려줬거든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뭔가 그냥 패드가 없이 리얼 악기들만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뭔가 되게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 조금 뭐 데모라도 따서 보내라,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었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다 생각해 둔 게 있었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트랙 서울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던 음악들,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음악. 저는 90년대 코어 음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코어 음악이 가진 폭력성과 공격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침없다고 생각해요. 뭐 가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음악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차별적인 공격성. 제가 서태지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코어적인 곡이 이렇게 기반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그 기타 리프를 만들고 나서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현대 2025년,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90년대는 아니니까, 그럼 이 현대에서 그거를 나의 감성을 얹어서 재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얹어서 재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가는 게 조금 재밌을까, 음악적으로 조금 더 싶었는데, 오토튠을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토튠 재밌을 것 같은데, 넣으면. 그래서 플러그인을 바로 사고 이펙터를 건욱이가 사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고, 멜로디 라인이나 가사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바박 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딱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 거나, 이제 1절에 같은 기타 리프가 옥타브 업이 돼서 고음역대에서 특이한 이펙터를 먹인 상태로 깔리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그거 사운드 메이킹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산타가 이제 그런 거를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게 이펙터를 거기서 녹음실에서 찾아서, 리얼 이펙터였거든요. 그거 기계 DI?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진짜 그냥 이펙터였는데,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약간 조금 비트가 떨어진 무슨 옛날 그 게임기기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녹음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동시대에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매트릭스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그 매트릭스에서 가사에도 은연중에 그게 드러나는데,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그 질감을 좀 소리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매트릭스 영화가 주는 질감을. 그래서 보컬에는 이제 비트뎁스, 비트 크래셔라고 보컬의 음질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이펙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뭔가 굉장히 옛날 컴퓨터 같은 질감, 뭔가 지지직거리는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산터랑 둘이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충 몇 번 해보자 하고 그냥 땄어요. 따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삑사리가 났는데, 보컬이.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이렇게 웃고 했던 게, 그대로 넣어도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싶어서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고 그렇게 완성을 했죠. 그리고 3번 트랙 암페타민, 요게 제일 약간 뚝딱 만들어진 곡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같이 작곡을 했거든요. 저희가 전부 다 합주를 하면서 만든 곡이어가지고, 이제 기타 리프, 메인 리프를 이렇게 합주 치다가 이렇게 센터가 딱 쳤던 그 라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데?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제 각자 파트 이렇게 만들어서 얹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더 빠른,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곡 멜로디만 썼는데, 거의 멜로디만 썼는데, 멜로디를 처음에 만들 때 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랩처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별로인 것 같다고 다들,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쓸게 이러고 해서 지금의 암페타민으로 만들어진 근데 그거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 암페타민은 조금 더 정신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같이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좀 흔히 야마있는 느낌이라고 하죠. 뭔가 변화구나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 트랙 CA는 앨범을 만들게 이게 앨범 제작하면서, 암페타민을 제외한 모든 곡은 앨범을 제작하면서 다 만든 곡인데, 근데 이제 그 한 곡 정도는 산터 곡이 들어갔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산터도 한 곡 정도는 넣기를 원했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갖고 오겠다 해가지고 이게 루프를 갖고 왔어요. 그 기타 메인 리프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곡 구성, 그 후렴구 구성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게 아마 좋은데? 이거 있는데? 약간 이러면서 저희끼리는 했었죠. 합주하면서 곡 만들면서 하다가 이제 맨 후반 전반부 이렇게 배치를 하고 편곡을 이어나가면서 완성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주를 막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컬로이드 써자. 뭔가 쓰고 싶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뭔가 재밌잖아요. 재밌는 요소들을 넣고 싶어서 보컬로이드를 쓰고 싶어서 쓸게 하고 이렇게 플러그인을 받아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 허가를 받는 게 조금 과정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뭐 잘 해결이 됐고 그렇게 하고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뱅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후반부에서 약간 조금 더 터지는 빠바방 느낌을 좀 원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고 이러면서 곡이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되게 멋있게 잘 나왔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곡을 약간 최애곡으로 뽑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재밌어요. 저도 좋아하는 곡이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이포델미아 9번 트랙은 힙합 같은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힙합 같은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랑 멜로디만 있었던 곡이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얹어 보고 싶어서 이제 기타 라인도 다시 이렇게 같이 편곡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편곡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비트 같은 질감을 좀 주고 싶어서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보통 이제 녹음을 할 때 드럼 파트 녹음을 하면은 다 치잖아요. 풀 연주를 보통은 전체를 다 받아놓고 하는데 얘는 조금 더 힙합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래서 기타들도 루프를 걸어서 녹음을 한 걸 몇 마디로 루프를 걸어버리고 드럼은 이렇게 했어요. 킥만 녹음, 스네어 한번 빵 녹음, 하이햇 한번 빵 녹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소스들만 한 번씩 딱 친 거를 녹음을 해서 걔네를 하나하나 다 잘라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다 넣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비트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건욱이의 어떤 플레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뉴 타입 비트인 거예요. 실제 연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뭔가 리얼 악기를 가지고 그런 비트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러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면 딜레이로 빠바바박 해가지고 뭔가 임사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됐었거든요. 산타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래서 쭉 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이탈 깔자 해서 그 병원에서 쓰는 바이탈 사운드를 찾아와서 그거를 깔아봤는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럼 이거를 넣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바이탈 사운드를 깔게 되고 그러다 쭉 하면서 그 뒷부분은 약간 임사체험하는 느낌으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설계를 좀 했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믹스 해주신 엔지니어님의 역량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단조로운 편곡이고 진행이어서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많았는데 뭔가 그거를 가지고 되게 요리를 엄청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졌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고 제넥스는 요조처럼 암페타민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드럭스토어라는 앨범명을 정하고 나서 제목을 먼저 만들었어요. 암페타민과 제넥스가 둘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과 다운인데 하나는 안정제고 하나는 각성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두 제목은 미리 정해두고 생각했어요. 제넥스라는 제목을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하고 마지막 트랙이어야 돼 까지도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곡을 쓰는 과정이 되게 순탄했거든요. 저는 그냥 슝 하다 보니까 잘 나오고 멜로디도 그냥 얹으니까 되게 이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져갔을 때 반응도 좋고 해서 만드는데, 또 이제 합주를 했는데 톤들도 기타도 베이스도 드럼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이렇게 잡아서 낸 톤들 자체도 그냥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만들자마자, 그리고 맞추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라는 기준이 사실, 이거는 내가 듣겠다. 너무 좋겠다. 좋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확신이 있었고, 처음부터. 그러고 이제 곡을 만들고, 뒷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편곡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처음에 악기들을 다 녹음하고 이제 보컬까지 저희가 한 큐에 다 녹음했거든요. 합주를 하면서 녹음을 받아서 풀트랙이 이렇게 쭉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2%를 넘어서 한 8%? 10%가 뭔가 그 뒤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확 됐을 때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감격적인 어택을 원했는데, 분명히 내가 설계한 이미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부족한데, 뭔가 이거는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급하게 조금 유통사 제출일을 미뤄가면서까지, 이제 저희 잔류파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잔류파라는 팀에 포이즈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누나한테 급하게 부탁을 하고, 누나 이거 스트링 좀 깔아주면 안 돼? 해갖고 부탁을 해서 스트링 편곡을 또 엄청나게 멋있게 잘 해준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에디트해서 쓰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것도 받아오고, 보컬 코러스도 재녹음을 했어요. 처음엔 넣을 의도가 없었다가 이제 코러스를 다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거 패드 깔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깔리면 멋있을 것 같아 하면서 확 그런 것들도 깔고, 그 다음에 기타 솔로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가져왔던 것들을 없고 다시 녹음하고 한 3-4번 정도 다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져왔을 때 이거 뭔가 좀 2% 아쉬운데, 이건 너무 뭔가 메이저한데 뭐한데 약간 이러다가 결국엔 지금의 이제 솔로로 만들어지고, 솔로를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그 솔로를 얹었을 때 음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코러스와 스트링이 들어갔어요. 채울 수 있도록 장치를 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제넥스가 빵 나왔다 까지. 네, 그렇게 6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약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4개월보다 조금 더였나? 한 5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스톡해놓은 곡들이 이전에까지는, 정규 1집까지는 많았다 보니까 옛날 곡들, 막 고등학생 때 썼던 곡들 막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발매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 곡들은 전부 다 그때 앨범의 대주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통일성이나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원래 곡도 갓 나왔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뭔가 따끈따끈한 그런 신곡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마음에 든다. 이 앨범은 정말 좋아요. 이번 앨범이 전체적으로 점점 스킵잭색이 짙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 정규를 발매하고 나서
그 방향성이나 색깔 같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이제 잡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드럭스토어라는 것도 되게 짙어지게 된 것 같아요. 더 우리의 음악, 우리만 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동시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기존에도. 그러니까 뭐 막 엄청 잘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저는 생각보다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음원이나 아무튼 음악적인 부분들도 인정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도 컸고, 기본적으로 그냥 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은 엄청난 갈증이 있었어가지고, 그 전께 안 좋은 작품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아니면 완성도 높고 유기성 있고 뭔가 신박하다, 딱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커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이 앨범에 너무 꽂혀 있어서 더 시야가 좀 흐려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거든요. 저는 제넥스를 하루에도 3번 이상씩 듣거든요. 뭔가 들으면 좀 너무 슬퍼요, 그 곡. 몰입돼요. 당연하지만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그 곡에 괜히 막 그냥 너무 슬퍼요. 그 곡이 저한테는 되게 아픈 느낌이어서 곡 자체가. 아무튼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의 서사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비하인드, 뭔가 작업 비하인드 같은 이야기들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종결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아우트로가 되게 긴데 거기가 약간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레딧이 나오는 그런, 아니면 연극으로 치면 커튼콜 같은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럭스토어라는 동명의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서울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극이라는 진행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극을 만들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연극을 해보자 이번엔. 왜냐면 지난 저희가 해왔었던 그 단콘들에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공연의 어떤 그런 경험이 즐거웠고 약간 이런 거랑 별개로 우리의 공연이 정말 어떤 작품 하나의 그런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뭐랄까 공들인 느낌이 드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게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뭔가 쫓겨서 하듯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저는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해.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그리고 극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의 환경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감을 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배우들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는 공간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레이션이나 그런 걸로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어떤 그 하나의 극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자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해서 각본을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써보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글을 쓰는 거는 항상 즐거운 것 같은데 각본을 만들면서도 되게 너무 즐거웠고, 아무래도 전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각본을 쓰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즐겁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업을 하고 녹음을 해주시는 나레이터라고 해야겠죠, 배우분들, 그분들도 이제 만나서 디렉팅도 하고 녹음도 직접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뭐 사실 되게 그 대만 공연이랑 겹쳐서 스케줄이 그 4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너무 바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즐거웠어요. 뭔가 재밌다. 역시 창작이라는 건 너무 즐거운 거구나. 약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누구는 이제 컨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무대 장치들, 소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누구는 어떤 비주얼 컨텐츠들, 볼 수 있는 것들, 글들, 사진들, 영상들 이런 걸 만들고, 누구는 또 이제 제작, 어떤 그런 것들 제작하고 컨택하고 막 약간 이렇게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되게 그 과정이 즐거웠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더 리프레싱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 혹시 계시면 서울 공연 때 오시면 꽤나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물을 뜨고 오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짠.
딱히 따로 없으신 모양이군요. 저요? 자야죠. 곧 자야죠. 너무 늦게 키긴 했다. 너무 늦게 켜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나중에 또 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할 이야기가 다 한 것 같은데 가사 해석을 씨 후렴 그거는 그냥 보컬 녹음할 때 전원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서 목소리가 그래서 전체 다 녹음을 시켰어요. 제가 먼저 그냥 가이드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각자 한 명씩 들어가서 녹음 받고 그거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제 라이브 때는 민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4명 거 목소리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닐 인형과 천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어제랑 오늘 이제 어저께랑 어젠가요? 아무튼 좀 받았었는데요. 그거는 말 안 할래요. 그거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이야기해버리면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닫힌 결말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열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천사와 제가 생각하는 비닐 인형의 의미는 정말 명확하게 있지만 그거는 제 천사고 제 비닐 인형이니까 여러분의 그거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남겨두는 걸로 하죠. 눈색의 아저씨요? 눈색의 아저씨는 환경, 배경이에요. 극으로 치면 천사랑 비닐 인형은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사람이면 그 아저씨는 환경, 배경인 거예요. 그분이 13은 아니죠? 13은 아닙니다. 근데 13이라고 하시면 13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배경이라고, 배경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고 그러면은 천사랑 비닐 인형도 하고 요주 뜻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앨범 곡들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GenX 이후에 13은 행복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다음 작품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거를 내고 나서 저는 다시 뭐랄까 불씨가 엄청나게 타올라서
이미 다음 앨범에 넣고 싶은 곡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3회 다음 서사로 직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저희의 다음 스텝을 작품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3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고 가사에 대해서 픽션인지 아니면 진짜 저의 이제 작자가 저니까 저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사를 쓸 때 저는 픽션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더 제 이야기예요.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과장은 있죠. 과장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더 가감 없이 꾸밈 없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자의 드럭스토어, 각자의 어떤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각자의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다른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아 13을 그럼 여기선 조금만 분리할게요. 저랑 좀만 분리하고 불쌍한 친구예요. 그는 안쓰러워요. 불쌍하기보단 안쓰러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즐거운 일주일이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설명한 것 같고 이야기도 다 한 것 같네요. 끝.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 잘. Thank you. It was so amazing. It was our first time on Outboard, and we were so excited about that. And when we get there, it was so amazing. Thank you for joining us.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주무시고 좋은 연휴 되세요. And I want to visit Taiwan one more time as soon as possible. That day was so amazing.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